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6년 3회 기출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황색포상구균에 대한 설명인데요. 건강인도 이 균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것.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아크릴아마이드에 관한 설명인데요.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이상 아니죠. 그보다 더 낮은 온도로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니까 그만큼 또 맞구나 하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쭉 문제 넘어가고 1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조건 같은 게 만약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또 조건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은데요. 영양가 유지하고 상품 가치 향상시키고 제조 방법이 명확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다량의 첨가가 가능한 것은 아니죠. 소량의 것으로 그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방사선 조사 식품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조사 식품의 경우에는 포장을 하고 조사 처리를 하게 되죠. 그것이 방사선 조사 처리 식품의 가장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감마선을 선종의 경우에는 감마선, 그리고 전자선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전자선, 그리고 감마선을 이용을 하면 코발트 60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참고로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의 실험동물군의 50%를 사망시키는 독성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 LD50의 정의를 얘기를 하고요. 급성 독성을 나타내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16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채소류로 감염되는 기생충이라고 하는 문제 나오는데요. 기생충을 크게 나누면 채소류로 감염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육류로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 또 어패류로도 감염이 될 수가 있죠. 그 중에 채소로 감염되는 것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9번으로 넘어가서요. 유해물질을 묻는 문제 있는데요. 미생물 식품과 동물에 삽성돼서 세포에서 흔히 발견되고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을 저장하거나 발효와 숙성 과정 중에 생성되는 유해물질이라고 물었고요. 지금 보기 중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조리나 가공 중에 생성되는 유해물질이고, 그리고 이 묻는 문제에 맞는 유해물질은 바이오제닉 아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디에서 유해가 생성이 되는지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우리는 2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화되기 전 생정분, 베타 전분 상태에서는 A형, B형, C형, 도형 등이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호화가 나타나게 되면 여기서는 노화를 묻는 것이고요. 호화가 나타나게 되면 V형, 도형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다시 노화 전분으로 가게 되면 B 전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쭉 뒤로 멀리 넘어가 보도록 하죠. 32번에 보시면 갈변을 관련된 문제 있는데요. 갈변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역시 이런 문제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청량음료, 이런 묽은 용액 같은 경우는 유턴 유체의 성격을 나타내고 특성을 나타내고, 그 외에 다른 대부분의 식품 또는 용액 같은 경우는 비뉴턴 유체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죠. 다음 문제 넘어가서요. 또 뒤로 쭉쭉 넘어가서 우리는 40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포도 껍질에 있는 주요 색소 이름 뭐죠? 안토시아닌입니다.
다음으로 가서요. 방사선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방사선을 조사를 하는 것은 냉살균에 해당됩니다. 온도 상승이 없는 냉살균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온도 상승 아니고 냉동식품 살균도 역시 가능한 것이 방사선 조사의 장점이 되겠죠. 다음으로 4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수확한 과일이나 채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수확 후에도 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 호흡작용은 수확 직후에도 가장 활발하고 그런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서서히 약해지는 것.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서 쭉 뒤로 넘어가 보죠. 49번 문제를 보시면요. 두부 응고제를 묻는 것인데 신맛이 난다 그러면 글루코노 델타 락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5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탈산 공정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요. 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얘기하는 산은 유리지방산을 의미합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쭉 넘어가서 58번 문제. 유지에 수소를 첨가한다. 이것은 경화유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경화유를 만드는 목적의 경우에는요. 안전성, 냄새, 융점 이런 것들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은 목적대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키틴 많이 함유한 것은 마른 새우죠. 새우나 아니면 게 껍질 같은데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키틴이고요. 다음 문제로 가서 레시틴을 식품 가공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용도는 요화제 용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 그람 염색에 관련된 것인데요. 그람 염색에서 그람 음성과 그람 양성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것. 그러면 무엇의 차이 때문이냐 하면 세포벽에 따른 차이죠. 그리고 펩티도 글리칸 층, 펩티도 글리칸 그 다음에 테이코익 애시드가 세포벽에 있는데 이것의 차이로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는 자리, 이것은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죠. 다음으로 64번 버섯은 어디에 속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버섯은 분류학상 담자균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버섯이라면 버섯 아니면 곰팡이 중에 뭐라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들이 역시 잘 정리를 해서 구분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박테리아 파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박테리아 파지라고 하는 것은 세균, 박테리아의 증식을 하는 바이러스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중에서 아스퍼길러스 오리제 같은 경우는 곰팡이에 속하는 것으로 박테리오파지가 감염해서 증식할 수 없는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생물의 최저 수분 활성도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타낸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요. 세균 같은 경우는 0.91, 그리고 효모 같은 경우는 0.88, 그리고 곰팡이 같은 경우는 0.80의 최저 수분 활성도가 필요한 것. 여러분들 이 숫자도 같이 기억하고 계셨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우리는 75번 문제로 한번 나타나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G값, D값, 그리고 F값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보기 중에 나와 있는 것은 D값에 관련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9번 생균수 측정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현미경으로 직접 계수를 하는 것은 생균뿐만이 아니라 사균까지
죽은 균이죠. 살균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우리는 82번 문제를 볼까요? 연속 배양의 장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장점을 나오면 역시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장점은 이런 것. 다음으로 83번 탄수화물 함량이 많은 식품을 섭취했을 때 특히 많이 섭취해야 될 비타민은 비타민 B군을 많이 섭취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탄수화물 대사에 관련이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89번으로 가볼까요? 5탄당 인상경로의 생산물이 아닌 것인데요. 아닌 것은 H2O는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5탄당 인상경로의 생산물로서 특히 의의를 가지고 중요한 것은 NADPH와 리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또 넘어가 보면요. 쭉 크게 넘어가죠. 99번 문제를 볼까요? 퓨젤 오일의 성분이라고 물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퓨젤 오일의 성분 대표적인 것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퓨젤 오일의 성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요. 간단하게 2016년 3회 기출 보고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목적이나 이유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필답형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공부를 할 때도 역시 비슷한 항목을 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